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이거 문제 있는 물건이에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들어오세요. 피해볼 수 있어요.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고등기예요. 예고등기. 근데 이 예고등기는요. 어쨌든 이런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고등기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예고등기 제도는요.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람들이 예고등기 제도를 악용했어요.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경매 공부를 전혀 안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오늘 수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뭐냐면 이름이 낯설어.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전학을 가요. 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가요.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친구 이름 외워야 되잖아요. 다 낯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름이 낯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반복적으로 그 친구 이름 뭐지 계속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아 이런 성격이구나, 얘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권리들을 이름 자체를 자주 반복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대충 아 저런 느낌이구나, 아 대충 그냥 감이 살짝 정도의 감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중수로 레벨업 하시거나 고수로 레벨업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희 이번에는요,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색깔이 뭘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경매물건을 보다가 예고등기가 있어, 가처분이 있어,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어, X표 누르시고 나오세요. 다른 물건 검색을 하세요. 다른 물건. 일단 이제 제가 예고등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분이 계세요. 아파트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에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이분 어제 가족이랑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외국 계열 대기업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야, 너 미국에 한 5년 정도 갔다 와. 거기서 일하다가 5년 뒤에 들어오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가족이랑 같이 갔다 와. 미국에 너네 가족들이 살 주택도 마련해 놨어.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5년 동안 고생하고 오면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근데 어차피 5년 뒤에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이 집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뭐 가족들이 쓰는 가구라든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둔 채 해외로 이제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자, 어차피 자기 가구라든지 짐이 다 있으니까 임차인도 못 맞춰요. 전세나 월세 못 맞추겠죠. 그 짐을 둔 상태로, 빈집 상태로 해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A 가족들이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죠? 짐 풀러 집으로 가야겠죠. 어떤 분은 검색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짐 풀러 어쨌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어쨌든 자기 아파트 호스로 와서 이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근데 안 열려. 내가 까먹었나? 그래서 와이프 생일번호로 해봤는데 또 안 열려요. 이거 뭐지? 그러는데 안에서 삐리리 거리더니 문이 열리는 거, 안에서. 그러더니 B라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A는 황당한 거죠. 나는 이거를 매매한 적도 없어. 임차인을 드린 적도 없어. 근데 내 집에서 B라는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물어봐요. 여기 내 집인데 당신 누구세요? 그럼 B라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 집 소유권자인데요. 제 집주인인데요. A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 원래 내 집이었고 내가 이거 집 넘긴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B가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부 떼보세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등기부 떼봤더니 정말 등기부에 B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소유권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 A도 나 소유권 이전에 허락해요 라는 서류가 제출돼야 되고, 나도 소유권 취득할게요 서류가 제출돼서 A와 B가 서류 준비한 다음에 등기소 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그거를 보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부분 법무사가 대리해 주는 거죠. 자, 근데 A는 소유권 넘긴 적이 없으니까 자기 서류를 넘겨준 적도 없어요. 근데 B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건 뭐예요? A 관련된 서류가 등기소에 제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A와 관련된 서류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와이프 같이 갔잖아요. A 관련된 서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B가 서류 위조한 거예요. A와 관련된 서류를 이전을 해서 그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친구 어깨들 불러서 쫓아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어쨌든 내 소유권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소송 가는 거예요. 소송. 나는 B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 적이 없으니까 B의 소유권을 무효 처리하고 다시 원상복구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죠. 소송을.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는 누구 편 들어줄까요? A 편 들어줄까요? B 편 들어줄까요? 자, A는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서류 위조했잖아요. 서류 위조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다 서류 위조된 거 다 밝힐 수 있거든요. 그것만 밝혀지게 되면 국가는 A 편 손을 들어주겠죠. 결과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A가 승소하게 될 거예요. 그럼 A가 승소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가 되고 다시 A한테 소유권이 원상복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짧으면 6개월, 길면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B는 어차피 자기가 나쁜 놈인 거 알잖아요. 소송 진행하면 소장 날라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B는 생각할 거야. 이거 시간의 문제지. 이거 어쨌든 시간 지나면 내가 소유권 무효 처리가 되겠구나를 알아요. 그럼 B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쵸.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자기 친구 C를 불러요. 어리숙한 친구 C를. 이 어리숙한 친구 C는 얼마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C를 불러요. 그래서 C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C야.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야, 이게 시세가 20억이다. 20억이야. 근데 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10억에 줄게. 10억. 10억만 주면 소유권 이전해 줄게. C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야, 너밖에 없다. 20억짜리를 10억에 주다니. 그리고 10억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해 간 거예요. B는요, 이 소유권 가지고 올 때 돈 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0억 꿀꺽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있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C가 이전을 받았고요. 그 와중에 왜냐면 이게 소송 진행된다는 걸 얘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얘는 부동산 몰라요. 어리숙하니까. 친구 말만 믿고 10억 주고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A가 승소합니다. A가 승소해요. 자, 그러면 일단 B의 소유권은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소유권 무효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A가 승소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A는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자, C는 착해요, 나빠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뭐냐면 C가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얘가 서류 위조해서 소유권 가져온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받았다 그러면 나쁜 애예요. 근데 B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모르는 상태로 얘는 친구 말만 믿고 10억 지불하고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C도 착해요. 자, B는 나쁜 애가 확실하니까 서류 위조했으니까 얘는 무효 처리하면 되는데 A도 착하고 C도 착해요. 그러면 국가는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A도 착해, C도 착해. 자, 권리는 끝발게임, 순위게임. 둘 다 착해요. 둘 다 착하면 먼저 선순위 권리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C는 소유권 이렇게 무효 처리당해요. 10억은 B한테 줬는데 B를 찾았더니 연락이 안 돼. B가 라스베가스 가서 잡았더니 라스베가스 가서 10억을 다 탕진해버렸어. 그러면 돈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이거 그러면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뭔가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이거 문제 있는 물건이에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들어오세요. 피해볼 수 있어요.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고등기예요.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이번에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유권 이전된 거 있잖아요. 이거 말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이 들어와서 국가에서 직권으로 경고해주기 위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예고 등기는요, 어쨌든 이런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고 등기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예고 등기 제도는요,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람들이 예고 등기 제도를 악용했어요.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올 수 있겠죠. 예고 등기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자,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이 예고 등기가 있는 거 보고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내가 이거 낙찰받아요. 저희는 예고 등기 보고 들어온 거죠. 저희 나쁜 애예요. 그게 뭐냐면 소송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소송에서 A가 지면 나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소송에서 A가 이기면 나는 나쁜 애야. 나는 그러면 여기에 승복해야 돼. 그럼 나는 소유권 뺏길 수 있어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거라고 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은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 치르면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소송에서 상대편이 승소하게 되면 나는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고 등기 제도를 사람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들은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이 있으면 이거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소유권 뺏길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은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준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어야 되고 소유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물건이에요.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은. 근데 사람들이 악용한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집이 있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 설정했어요. 얘가 경매에 넣었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촌을 불러. 사촌을 불러서 야 사촌아 너 이 집 네 거라고 소송 좀 해라. 원래 자기 건데 사촌한테 그냥 소송하라고 하는 거야. 사촌이 소장을 제출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요? 예고 등기라고 기재해 주는 거예요. 예고 등기라고. 그러면 경매 투자자들은 소유권 뺏길 수 있는 물건에 입찰 들어올까요? 입찰 안 들어와요. 그러면 10억짜리가 뭐 8억, 5억, 4억, 3억, 2억 떨어져요. 한 1,000만 원 떨어지면 에라 모르겠다 낙찰받을 수 있겠지만 1,000만 원 날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차례 입찰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0억짜리가 1억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제3자를 불러요.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대출 안 나오니까 1억 줄 테니까 네가 낙찰받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예고 등기 제도를 사람들이 경매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계속 써먹었던 거예요. 그 비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안 되겠다. 예고 등기 제도 폐지해버렸어요. 지금은. 저도 기억 못해요. 좀 오래됐어요. 근데 보시면 예고 등기 제가 설명드렸고요.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제 23년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예고 등기 있는 물건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이게 옥션원 사이트인데 옥션원 사이트에 특수 물건 검색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예고 등기 있는 물건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예고 등기 있는 물건들만 솔팅이 돼서 검색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이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2023년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9건 있어요. 9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고 등기 있는 물건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정리가 되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자 이거죠. 어차피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투자가 목적이잖아요. 투자가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근데 뭐냐면 예고 등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선의 피해자를 막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권리관계를 딱 동결시키는 역할도 해요. 왜냐면 권리관계가 있는데 예고 등기가 들어오면 뒤로 권리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권리를 딱 동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예고 등기 제도가 폐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게 지금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